안녕하세요. 한 줄로 보는 종목평 10번째 영상입니다. 서해안전자, RFHIC, 경롱, 버킷스튜디오, 시공테크, 칩스앤미디어, MS오토텍, 대한광통신, 풍강, 좋은 사람들, 힐라코리아, 수젠텍, DSK, 우리산업, HB테크놀로지, 이트론, LB세미콘, 신라섬유, 하나머티리얼즈, 전파기주고 요렇게 종목에 관련된 코멘트를 제가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 줄로 보는 종목평 말 그대로 빠르게 종목에 대한 평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이슈가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다가 그런 내용이랑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일지 매도 관점일지 이런 간단한 코멘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전자인데 제가 옆에 화살표 해놓고서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현재 10월자 기준으로 이제 상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해안전자에서 모베이스 전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 일단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정배열 전환되는가 했다가 재차 하락과 반등과 이렇게 지금 반등각을 형성하다가 재차 무너지고 고점을 높이던 도중에 무너지고 그대로 하방에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 여기의 흐름이랑 이 앞전의 흐름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랑 지금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는 이평선들이 얽히설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과 멀어진 상태로 종목만 이 하단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이평선은 상단에서 모여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앞전의 시세보다는 지금 현재 시세가 더 불안정한 상황이다. 일단 테마성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요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간략하게 남겨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플라잉카까지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런 점점 커지는 그런 확대되는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방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부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같이 상방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섹터로서는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으니까 일단 재무제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적자였다가 2018년도에 조금씩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흑자로 조금씩, 흑자까지 완전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의 비중을 조금씩 덜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상 매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한 내년쯤 되면은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대감에 이제 결론적으로 반영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승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 값어치나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종목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자, 계속해서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방하다가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종목이 그대로 하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연속되는 음봉이 출현하면서 사실 흐름을 완전히 깨버렸고 그 다음 120선까지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듯 했으나 그대로 별다른 흐름 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 거래량도 별로 없고 섹터로서 어느 정도 상승도 나오고 이런 앞으로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차트에 좀 적용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목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트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대략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자, 1차 매도가 2,100원, 2차 매도가 2,340원. 요렇게 흐름을 잡고서 앞전 고점의 흐름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올 시에 앞전에 물렸던 그런
물량들, 그래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저항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2,100원, 2,340원을 1차, 2차 매도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종목이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낮춰가면서 사실은 흐름을 하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래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작정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까지 바라보느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앞전의 저점들, 아점의 저점들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사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라면 한 1550원 근방에 앞전에 이제 지지를 했었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단 커트를 치고 나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간다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그래도 나는 바라보겠다 한다면 1400원대 1400원대 흐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선 하단선 요렇게 잡고, 섹터나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상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RFFIC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종목이 한 번에 상방을 했다라기보단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최근에 강력한 슈팅 시세가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러한 시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5G 통신장비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도에 사실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중 하나가 5G 관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효율성들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지나왔듯이 사실 매년 아니면 이제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옛날에 2G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오면서 결국에 5G 전에 뭐였어요? 4G였죠. 4G 전에는 3G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6G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상방을 했고, 이제 흐름도 어느 정도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고, 최근에 강한 슈팅 시세까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하단에 지지해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120선을 지지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냥 빠르게 커트를 치어서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흐름을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단선 깨지면은 결국에 그 다음 지지선은 자칫해서 여기까지, 이 앞전에 이 흐름들까지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120선 무너지면 일단 무조건 여기서 매도해서 남은 거 수익권이 될 수도 있고 본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120선이 깨졌다 한다면 여태까지 있었던 흐름들을 다시 반납하고 재차 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일단 120선 지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라 라고 하고 싶어요. 특별하게 뭐 재무제표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5G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소멸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데,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차트성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120선 근처에서 일단 무너지면 이 하반까지 자칫하면 내가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120선 지지 못하면 매도하고서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종목 경농입니다. 일단 2018년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도에서도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섹터로서 먼저 보시게 되면 농업, 태풍, 남북경협 요렇게 세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것도 태풍에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여름에 최근에 이제 올영 같은 경우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었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나서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남은 거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남북경협 요것이라는 거죠. 요 이슈.
이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경협주에 관련해서 대북주에 관련해서는 올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보자. 너무 다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지지선을 어디로 잡고 매도선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일단 대북주에 관련해서는 앞전에 있었던 그런 고점들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파급력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 앞전의 고점은 그냥 참고 자료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대외적인 큰 이슈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단선만 잡고 갈게요. 대북주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대북주에 관련해서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 리딩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여기 이 앞전에 지지를 했었던 위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하단에 여기, 자,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역헤드. 요런 거 차트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면 재밌죠. 그래서 역헤드인데,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그대로 하방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개파락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슈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북주에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짙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개파락도 나오고, 이렇게 종목의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 사실 지금 위치가 이전에 지지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략적으로 12,600원대, 12,6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럼 나는 다른 종목 노릴래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하단선까지 본다면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 그럼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할 정도면은 이미 기간도 한두 달 정도 지내 있겠죠. 그러면은 11,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 11,000원 근방에서 추매하셔가지고 그대로 대북주의 흐름 노려보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북주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불확실성도 높고 그렇지만 이슈는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슈를 토대로 매매를 하려는 건데, 뭐 요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년까지 바라보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 선 무너질 때 커트 치고 나는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11,000원대가 근방에 갔을 때 일단 요거 11,000원을 지지하면 이 근방에서 추매하셔가지고 단가 한번 낮추고 그 다음에 대북주 흐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선은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아니면 카톡방에서 지금 리딩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을 리딩을 진행 중이다가 아니고 대북주에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리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도선 같이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당장 상승이 나온다, 슈팅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 사실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려면 그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북에 관련한 이슈라면 내년 초까지는 여유롭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유로움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 위치에서 지지 못하면 그냥 커트 치고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목 버킷 스튜디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이후에 산을 한번 만들자마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승했었던 가격대에 대비를 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테마성으로 먼저 보도록 합시다. 테마성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엔터테인먼트, 영화, 영상 콘텐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한 번씩 정말 대박을 터뜨리거나 특정한 이슈가 나왔거나 어떤 특정한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거나 흔히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좀 무난한 흐름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출액은 일정 부분 그냥 유지는 되고 있지만 사실 영업이익이나 세전사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조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로서는 그냥 매출액은 나오지만 그렇게 크게 남는 건 없고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어서 재무제표 상태가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그냥 그래서 재무제표로서 크게 볼 거 없었고 테마성으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남은 건 무엇이냐? 이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언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이 회사랑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선 일단 상단선하고 하단선만 짧게 잡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여러분들 보시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단식 하락에서 멈춘 것이 장대 양봉으로 흐름을 멈췄는데 여기 이후에 흐름 다시 전환해서 상방하고 나니까 막상 여기에서 또 흐름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방 지지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흐름이 깨지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 바닥을 지지를 한다. 그래서 1650원대를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다시 한번 상방을 노려볼 가능성은 있지만 1500선을 165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달아서 계단식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 하단선마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일단은 커트를 쳐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상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전 최고가 금방 3120원 3,100원, 3,300원은 사실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3,100원을 상단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오다 보면 흐름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튀어나갔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단선 가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그러다가 슈팅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털어버리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서 그대로 하방했는데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종목 정리하고 다른 종목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상단선 하단선 이런 흐름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 영상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가 한 번씩 큰 상승을 보일 때 사실은 단발적으로 급상승을 보이고 급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 이런 큰 상승세가 있으려면 이런 흐름들을 다 뚫고 나서 열심히 끙짝끙짝 달려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무제표도 그럴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시공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전전을 하고 있네요. 이전 저점보다는 현재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 저점과 지금 현재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전 여기에서 저점을 두 번이나 형성을 했어요.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흐름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했고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했다. 그래서 4,488원이니까 4,490원 아니면 혹은 4,500원대 4,500원대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찍고 슈팅 나오고 찍고 슈팅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슈팅 이렇게 나올 거다 어떻게 할 거다 라기보다는 일단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4,500원 금방까지 하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지지를 하는 걸 지켜보시고 4,500원대에서 추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슈팅 시세가 나올 때 지금 우리가 그 슈팅 시세를 먹어볼 수 있는데 앞전의 흐름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저점이 미묘하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슈팅이 나왔을 때 저점이 이전 저점들을 뚫고서 상승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저점이 이 앞전의 고점보다 고점이 앞전의 고점보다 말실수를 했네요 제가. 앞전의 고점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요 근방 4,500원 근방대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추매해서 그대로 슈팅 시즌 나올 때 슈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도선 잡으면 되는데 이 앞전에 지금 고점들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고점 또한 추가적으로 앞전의 고점보다는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섹터로서 보면 테마파크, 리모델링, 뭐 가상현실, DMZ 평화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볼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차트적 접근으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여기 하단선까지도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흐름 유지할 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다려서 추매를 해라 라고 하는 종목들이 기다리면 그 선이 오긴 하지만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게 미지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이 아닌 것 같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일단은 우리가 커트를 치는 이유 자체가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할 것도 알고 지지할 것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기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그런 기회비용이 너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들은 그냥 내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손절선에서 감행을 하고 그냥 빨리빨리 커트하고 다른 수익권 종목으로 더 수익을 더 부풀리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칩셋 미디어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코멘트 달아드리는 영상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영상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앞전에 하나 둘 셋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는 아까 역헤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헤드앤숄더, 양쪽에 어깨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후에 헤드앤숄더 출현 이후에 헤드앤숄더는 사실은 고점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기술적 신호로 따질 때 고점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헤드앤숄더 출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큰 흐름을 깨지 않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 VR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테마성이란 얘기는 결국에 회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주식으로 따졌을 때 기대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게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고 재무제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이 중간에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었으나 매출액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뭐 세전사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다 2018년도에 바로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로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횡보 시세가 계속될 때는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 흐름의 시세를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자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940원 부근에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8,940원을 꺾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커트를 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그 다음 하방선은 7,9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서 요거 8,940원에 꺾고 내려간다 이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상단선으로 다시 이렇게 재상방할 때는 이전에 헤드앤숄더 출현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술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상승의 방법은 계단식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아니면 그냥 우상향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상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단선에 대한 의미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하단선만 명백하게 잡아서 어디서 8,940원을 꺾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나는 일단 무조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그럼 추매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추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횡보 시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저는 빨리빨리 좀 잘라버리는 편이긴 해요. 손해가 너무 크지 않다면. MS 오토텍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방을 했던 모습인데 쉬어가며 상방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흐름 딱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죠. 자,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120선 터치, 120선 터치, 120선 터치, 120선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흐름이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전고점 흐름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상방을 했는데 이 앞전 고점, 그래서 전고점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왜냐면 다시 이렇게 하방에서 120선까지 주축을 이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120선까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방을 보인다, 그럼 120선 근방에서 추매하셔가지고 그대로 슈팅 나올 때 어디에서 전고점 뚫느냐 안 뚫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전고점 뚫으면 그대로 홀딩, 전고점 못 뚫으면 전고점 근방에서 물량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서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 뭐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렇게 나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무난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섹터도 전기차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수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시세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대한광통식입니다. 자, 앞전에 고점 흐름 계속해서 상방을 했었는데 고점 추가적인 시세 없이 그대로 고점의 흐름을 형성하다가 무너지면서 점차 저점을 키워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G로 구분이 되어 있고, 5G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다른 종목에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정 부분 기대감이 소멸됐으니까 종목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기대감이 소멸은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 종목이 끝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흐름이 딱 깨지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을 키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것 같다가 또 무너뜨리고, 또 지지하는 것 같다가 또 무너뜨리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지지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고서 하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대감도 소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상관없이 이 근방에서 그냥 털어낼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을 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점만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 이런 상승세들이 다 어느 정도 여기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이런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내 손해가 더 커진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풍강입니다. 자, 풍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전에 산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고 지금 지지냐 무너지느냐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미 한번 상승했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테마로서는 특별하게 분류가 돼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이평선과 함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급락으로 이어지든지 급등으로 이어지든지. 그런데 이 기간이 사실상 애매하다는 건데, 기간을 우리가
조금 명백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횡보 기간을 얼마나 지속할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횡보가 얼마나 이 앞전 횡보처럼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 시세로 그냥 바로 빨리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횡보 시세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앞전 이런 고점에 물리신 게 아니라면 이 근방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가격대가 단가가 비슷하다면 이 횡보 시세를 굳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먹을 거 많고 오르는 거 많은데 굳이 뭐하러 이런 종목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언제 오를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종목이 상방을 하지 못하고 하방을 하게 된다. 그럼 너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횡보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빨리 커트를 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종목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상 유튜브 영상으로 몇 번씩이나 올려드렸어요. 대북주 관련해서 코멘트를 많이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듯이 차트랑은 별개로 사실은 대북주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흐름을 천천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성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연말에 12월 달에 이런 대북주에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지금 계속 이런 거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종목처럼 계속 대북주에 관련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리딩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슈만 체크하자. 그래서 12월 달에 올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그렇게 해서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서 이슈를 기다려서 수익권을 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뭐 손절선 잡을 필요보다는 조금 일단 대기를 하면서 이슈 기다리면서 리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휠라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네요. 성장세 이후에 고점 추가적으로 더 높이지 못한 채로 하방을 했는데 이 중간에 급등 나오기 이전에 지지했었던 120선에서 한번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120선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어디에서 지지를 했느냐? 120선과 비슷한 언저리에서 그냥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횡보의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제가 어떤 종목을 물고 물어봐도 사실은 이런 거는 횡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앞전에 지지를 했던 것이 120선. 그런데 여기서 120선이 무너졌을 때 원래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든 익절을 하시든 처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여기에서 종목을 자르지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앞전에 120선에 지지했던 가격대 근방에서 지금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약간 높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흐름을 깨고서 이 앞전에 120선 시점 45,000원 정도가 되겠죠. 만약 45,000원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 지지를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지지를 못 받으면 이 하방에 지지해줄 만한 선이 없어요. 그래서 45,000원 가서 지지 못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각을 잡고 있자.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횡보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꽤나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라서 그냥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재무제표 크게 흠잡을 거 없다는 거 요렇게 좀 더 보유하면서 흐름 지켜보시고 45,000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수젠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급락을 했네요. 어마무시한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하단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테마로서 보면은 치매 관련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사실은 작년에 꽤나 큰 상승을 보였었죠. 이렇게 사실 치매 관련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엄청난 폭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폭등 이후에 사실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나니까 그 상승했던 거를 다시 뱉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굳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종목이 그냥 상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을 했고 기대감이 소멸되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사실상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질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돼지열병이랑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흑사병 또 뭐 있었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은 있긴 했으나 사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치매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제약바이오가 안 갈 때는 치매 관련주도 잘 안 갑니다. 이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맞물려서 가요. 여태까지 패턴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미 하방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하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약에 이 상단에서 물리신 분들이랑 어디에서 손절을 해도 손실금이 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워라 내워라 계속해서 정부에서 침해에 대한 이런 이슈를 내보내는 걸 기다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기다리는 바에는 그냥 여기에서 상승을 했고 그거에 대한 거품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그냥 저 같으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걸 다시 정배열로 회복을 하고 이슈를 받고 거래량 늘리면서 상승을 하려면 그만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런 기간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일정 부분 퍼센트가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종목 DSK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상승하고 어떻게 하락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왜 하락했어요가 아니고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이 소멸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원래 초반에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이평선이 지금 막 60선과 120선을 뚫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재차 주가가 이걸 하방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이 위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넉넉 잡아서 10,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대까지 보고서 만약에 이 흐름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시 저점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고 이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이탈할 때 여기서 손절선 딱 잡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그냥 이 흐름 깨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겠다. 그 종배열로 전환해서 이전에 상승했었던 가격대까지는 못 미칠지 몰라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 무엇이다. 10,000원을 깨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그래서 10,0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배열 전환되고 상방하면 이전에 있었던 요런 흐름이 재차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또 지지하고 하락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더 그리고 우리들의 손해만 더 키워서 기다리는 꼴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종목을 문의 주시거나 이런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을 때 하락을 하고서 요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왜 이게 하락을 했는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재무제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재무제표로서는 크게 흠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흑자 유지하고 있고 매년 실적도 꾸준히 성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테마로서도 우리가 테마가 어디에 분류가 돼 있나
테마를 보시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랑 수소차, 전기, 수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였죠? 플라잉카는 앞으로 정부에서 물론 전기차랑 수소차는 이미 정부에서 그런 수혜들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이제 환경오염이다 뭐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자동차나 뭐 요번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제 대통령 차로 이제 선택을 했었던 대통령 차로 지목을 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듯이 뭐 그런 것처럼 추가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방하는 거에 대비를 해서는 사실은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하락을 한 순간부터 이 회복 기간은 거의 2배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락을 할 땐 단기간에 하락할 수 있어도 상승과 하락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 하락하게 되면 회복 기간은 거의 2배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크게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좋다거나 뭐 이렇다거나 할 만한 건덕지는 없습니다. 일단 저점을 일단 계속해서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로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내가 조금 그냥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겠다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보유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비중을 높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언제 흐름이 재차 출현할지는 사실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냥 마음고생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소량으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 아니면 아싸리 완전히 묻어두고서 나중에 상승할 때 이제 꺼내보는 게 아니라면 뭐 그냥 정말 뭐 단타다 스윙이다 이런 관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고 좀 중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켜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이제 중기를 제외하고서 단기나 아니면 뭐 차트적으로 접근했다. 차트적으로 접근해도 먹을 만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사람들만 보유, 단기적인 사람들은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하단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전에 하락을 해서 그렇지 차트상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매출에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재무제표 그렇게 크게 흠잡을 만한 거 없어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LCD나 OLED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한번 상승할 때 거하게 상승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정말 조용하게 지내요. 평소에. 그러니까 어떤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슈가 나오기도 쉽고 어떤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돼지열병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이슈로서도 사실은 꾸준한 성장을 하거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우와 했다가 이런 분위기 혹은 이제 이런 거의 이제 광기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이후에는 그냥 미친 듯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긴 횡보 시세를 지나야 이 종목의 흐름이 돌아온다는 거. 일단은 종목 차트로서 봤을 때는 하단의 흐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지금 고점 형성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형성하고 낮아지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방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손절선을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절선은 지금 종목이 지지를 한 부분이 다 재차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전 저점을 참고를 해서 그냥 내가 요 선을 만약 못 지키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거는 사실 꾸준한 상승과 꾸준한 하락 이런 그냥 거의 박스에 가까운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상방 노려서 그래서 이전 고점들 시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관망하면서 보유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다가 매도선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답니다.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말투가 꼬여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말이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언급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 관련해서 세 개의 계열사가 사실은 돈 넣고 돈 먹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을 좀 돌리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전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분명히 그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라 라는 멘트까지 대응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이평선이 꺾어졌다, 60선 꺾어지고 20선 꺾어졌다? 근데 120선마저 꺾어졌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오르고 말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일단 칼같이 손절을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횡보를 하니까 이게 하락의 끝일 줄 알고 기다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승하기 이전까지 내려가려면, 본인의 위치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가격대가 더 남았다. 그래서 사실은 손절사는 다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상방을 노리기보다는, 특히나 지금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그냥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트론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LB세미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괜찮죠. 매출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재무제표 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계열 회사들이 사실은 실적이 꽤나 부진했다라고 해요. 올년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적에 관련한 거는 그렇게 일단 나중에 좋아지고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전년 동기에서 그래도 사실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재무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종목이 일전에 상승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기대감이 소멸이 됐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일단 내년은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종목이 하방 보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트론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절선 놓치고 여러분들 이평선이 하나씩 깨져나가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저점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하락의 끝이 아니고, 넓게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진행 중인 종목이다. 계단식 하락으로 어디까지? 자칫하면 원래 상승 초기인 여기 하단까지 약 4,000원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루 빨리 그냥 털고 나오시거나 이런 이슈들이 사실 앞전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지금 당장 상방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서 계속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손절선 놓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고, 손절선을 놓쳤어도 더 늦기 전에 깔끔하게 손절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선을 잡기에는 지금 하단에 지지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만약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기 최저가 3,000원인데 약 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단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회사가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종목이 상방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승의 차트성, 그런 건덕지는 없다는 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전에 이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다라는 거. 내년은 내년의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선 놓친 종목들은 깔끔하게 컷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신라섬유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횡보를 하는 듯 보여도 계속해서 약간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완전한 역배열이죠. 120선, 60선, 20선. 그래서 주가가 제일 하방에 있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은 이평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 뭐 사실상 재무제표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뭐 일단 흑자로 표기가 되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뭐 신라섬유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종목이든 간 계속해서 꾸준한 하방을 보이는 종목이 이게 언제 갈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어떤 이제 합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아니면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도 호재거리로 반영은 될 텐데 이런 거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종목이 계속 횡보를 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기간은 절대적으로 어디에서 하락이 멈출 거다라고 언지를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하락을 보이는 종목은 결국에 길게 들고 가면 길게 들고 갈수록 손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털어내시려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변동성이 꽤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낮춰지지만 요렇게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그냥 여러분들 깔끔하게 털어내세요. 그런데 이 슈팅 나올 때 분명히 이슈 하나씩 달고 나올 텐데 그 이슈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다. 그럼 무조건 장대 양봉에서 무조건 물량을 그냥 털어내고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왜? 슈팅 나오고 나서 음봉 마무리하고 내리고 음봉 마무리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점 낮춰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길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결국에 좋을 게 없다는 거. 그 다음 종목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꾸준한 상승 이후에 계단식 상승으로 예쁘게 말아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해서 이제 상승하기 이전에 가격대까지 하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속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반도체 계열이 내년에는 실황이 좋아질 거다, 재무가 좋아질 거다. 뭐 일단 요번 연도의 실적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뭐 요런 내용의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뭐 요런 거는 지금 사실은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고 또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는데 이전 저점보다 현재의 저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은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이전 저점보다 흐름이 높게 형성이 되면 요런 식으로 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조금 상방할 수 있는 조금씩 상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그냥 단순 상승과 하락에 눈여겨보기보다는 이전의 저점들보다 흐름이 높게 형성이 되는지 낮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거 체크해가면서 만약에 이전의 흐름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간다 이러면 보유해서 그대로 수익권 전환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수익권 전환 노리는 거는 이전에 상승했던 기점들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이전의 상승 이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2만원대 약 2만원대 가격대가 오면은 일단 요것이 1차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테고 2만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야만 26,000원대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 2만원대 금방 가면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서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이전 저점의 흐름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일단은 손절을 하고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종목 전파기지구.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에 소속이 되어 있고 통신장비 철도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연도에 상승을 했었던 거는 사실은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대감이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의 흐름이 높아지고 있죠. 이평선이 일단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평선이 깨지는 여기 120선을 깨는 흐름에서 원래는 매도 처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나온 사람들은 저점이 높아져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저점을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저점이 앞전 저점보다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요런 거 체크하셔서 종목 이제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5G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만큼은 이미 다 주가에 녹아들었어요. 이미 다 주가에 앞전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종목을 계속해서 이런 앞전 상승 같은 요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내가 손실만 일단 복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 좋습니다. 요 종목도 저점 확인해 가면서 저점 추가적으로 이 앞전에 저점의 흐름을 깨는 저점이 나온다면 거기서 일단 칼같이 매도하셔서 남은 거 비중 챙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 형성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조금 더 반등 시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철도에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는 대북주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이는 형성이 있죠. 그래서 올년 하반기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이런 대북주와 엮일 만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 대북주에 관련된 코멘트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이랑 카톡 리딩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래 제가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에 없었다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코스맥스 MBT. 자,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하방을 하고 있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은 언제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재무제표로서도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은 뭐 정말 열악해졌다.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오늘 이슈 내용이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코스맥스 MBT 근육질환 예방 치료용 물질 특허권 취득이라는 요런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주가에. 그런데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권에 마무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반등이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하락세가 멈출 기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그냥 쿨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런 특허에 관련한 이슈로서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이 특허에 관련된 이슈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비중을 웬만해서 다 털어내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역배열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종목이 상승을 하려고 해도 60선에서 막혀서 다시 하락하고, 또 60선 뚫고 올라가서 보니까 120선에서 막혀서 또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에서 꾹꾹꾹꾹 밀어 누르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정말 강력한 이슈나 아니면 호재가 없으면, 이런 내용들이 없다면 사실은 종목이 그렇게 이런 흐름을 사실은 지금 당장 전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요런 내용, 요런 이슈,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서 슈팅이 나오면 그 슈팅 시세 노려서 매도선 노려보시고, 슈팅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감 자체도 이 종목의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 줄로 보는 종목평 10번째 요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 같이 코멘트 제가 드려보도록 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손실을 볼 때는 누구나 다 내 돈이 아깝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썩어가고 있는 살, 그래서 옆에 멀쩡한 살들까지 계속 썩어가고 있다면 그걸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고, 물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새살이 돋고 결국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아픔, 그런 부분들을 다 치료하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상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절을 할 땐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실패를 했다, 실수를 했다, 내 잘못이었다 인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